네,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제, 그제 잇따라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어떻고 일주일 후에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차례 토론에서 맞붙었는데 네네. 자, 누가 더 나름대로 여기서 좋은 평가를 얻었을지 아니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었을지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은 상당히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런데 지금 공격수의 역할을 박영선 후보가 하고 있고요. 방어해야 되는 이 챔피언의 역할을 오세훈 후보가 하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가 상당한 차이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고 열세인 박영선 후보는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씩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TV 토론회가 진검승부입니다. 팽팽하고 흥미진진하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예. 뚜렷하게 누가 이기고 졌다고 판정하기는 애매한 시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토론은 잘했는데 문제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토론을 보고 이 후보가 낫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한 방, 이것은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아무튼 부동산 문제가 가장 네. 큰 쟁점이자 이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나름대로 더 큰 의혹을 갖고 있는 오세훈 후보를 이제 박영선 후보는 계속 때리고 부동산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네. 근데 전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은 또 정권 심판으로 해서 여당이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에서 한 건 나오는 거와 여당에서 한 건 나오는 거는 또 그렇죠. 정도가 다르죠. 예,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권 여당이 궁지에 몰린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물 자체의 됨됨이보다 지금 이제 정권 심판원에 바람이 좀 세게 부는 양상이고요. 예. 박영선 후보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 본인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예. 전격 교체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본부에서 사고가 터지는 양상이에요. 이건 정말 후보로서는 아쉽겠죠. 하지만 본인이 이것을 다 끌어안고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의 후보는 깨끗하냐? 그렇지가 않다. 본인이 서울시장을 지냈었는데 예.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적인 정보를 통해서 사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예. 지금 이 포인트에 공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또 오세훈 후보의 수사학적 회피. 근데 뭔가 팩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이 어떤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 인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아웃복싱으로 이제 돌고 있는 돌면서, 상황이에요. 예. 시간을 끌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주목할 대목입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자살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맞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축구도 여러 명이 하는 거지만 선거도 여러 명이 하는 거라 그럼요. 어느 쪽에서 터지든 그게 다 자살골이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후보 자기는 아니더라도. 네. 자,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네네. 소환을 했고요. 출연시켜서 이제 공격을 하고 오세훈 후보는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기획한 건데 하면서 네.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 출연시키고 맞습니다. 이렇게 엉킵니다 서로. 예.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찌 보면 재임 기간 동안 예. 서울시장 대통령 사익을 추구했는데 그렇죠. 끝까지 BBK 다스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형까지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MB, MB 그걸 아바타, 이제 물고 늘어지는 MB 거군요. 황태자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고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네네. 예.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내곡동 이 부분이요. 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이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제안 서류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제안 통보서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방침이 이미 섰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 없이 아마 국장 정결로 처리됐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결국 내곡동이라고 하는 강남의 어쩌면 네. 마지막 남은 그 알곡당에 그린벨트 지역이 예, 그린벨트의 알곡당에 이제 박영선 네. 후보의 지적은 어떻게 맞습니다. 당신이 속한 당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매달려 예. 있냐라고 하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당신의 대통령 때 다 계획된 거다. 네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지영도까지 이상득 전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MB 일가와 오세훈 시장 전 시장에 땅이 붙어 있다는 건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박영선 후보의 공격은 그 다음입니다. 모여 있는 이 땅을 그 전에는 송파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이었는데 예. 그것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취소시키고 내곡동을 갑자기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게 과연 주택국장의 전결이겠느냐. 전결이냐. 이 그린벨트 해제를 옮기면서까지 한 이 변동 사항을 시장이 몰랐겠느냐, 결정 안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전결이고 시장으로서 자신은 몰랐다예요. 예. 그러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결정됐던 지구다.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는 그걸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추진됐던 건 사실이나 환경부의 반대로 중단된 사업이고 예. 이명박 정권에서 재추진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노무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 이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팩트 체크에 따라서 이 후보들의 유불리는 갈릴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계속해서 내곡동 땅 하면서 이제 공격하니까 오세훈 후보도 뭐 맨 처음에는 아니 서울시장 뽑는 거지 이게 서초구청장이냐 아니면 내곡동 동장 뽑는 선거냐 이런 네. 식으로 피해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도 네거티브를 뭐 하나 꺼내 들었는데 이제 네. 그게 도쿄 아파트. 네, 박 네. 후보의 이제 도쿄 아파트를 꺼내 들었는데 예. 그 장면 한번 잠깐 들어보죠. 보시죠. 예.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2월 25일 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 날 잔금이 입금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겨룰 때 네. 안철수 대표를 세게 공격하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 맡아서 하고 맞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좀 점잖고 우아하게. 젠틀하게 이미지를 네. 잘 보존을 했거든요. 아마 박영선 후보하고 겨룰 때도 그 전략을 네. 가져가는 듯 하던데 예. 결국은 또 자기도 네거티브로 조금 돌긴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차 토론에서는 뭐 네거티브를 안 한 게 사실이죠. 저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에서는 내곡동에 대해서 워낙 집요하게 공세를 당하다 보니까 예. 사실 네거티브를 안 하는 듯 네거티브를 한 게 돼버렸습니다. 나는 박 후보에 대해서 이 흑색 선전 공세 안 펴지 않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듣고 보자면 도쿄 영선 이거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예. 또는 뭐 황후 진료 또 뭐 해외 저 투기 의혹 그러니까 뭐 예. 서울대병원에서 특혜 진료 받은 적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 이런 얘기거든요. 것들을 아주 딱딱딱 끊어서 여러 개를 한 줄로 다 얘기해 버렸는데 사실은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 이제 한 셈이 돼 버린 것이죠. 언론이 알아서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미리 예상한 듯 박영선 후보는 이 도쿄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깔끔하게 해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레토릭 수사학인데요. 자, 이 아까 관훈 토론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한 게 잘못한 것 같다. 그 땅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크게 다른가요? 그 땅을 난 몰랐습니다와 그 땅을 내 마음속으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왜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땅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았던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답은 필요한데 예. 자꾸 말이 조금씩 변동되는 게 그 땅의 존재는 내 마음속에 없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오히려 이 유권자나 예. 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왜 말이 저렇게 모호해지지 하는 말끝이 흐려지지 하는 또 의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게 예. 오 후보의 입장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여야의 평가를 듣고 보면 자기 당 후보가 다 잘했다고 네, 각각 완승을 압승이라고 얻었다고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아무튼 토론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표심에 분명히 영향 크게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아주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유권자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 2차 토론이 흥행은 제법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팩트를 놓고 후보자 본인들이 토론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야권 단일화 때도 안철수 후보 대 당시 오세훈 후보의 한 번 있었던 TV 토론회가 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많이들 지켜보고 있는데 판정승도 아직 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각각 예. 우리가 압승이다, 우리가 KO승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 근데 오세훈 후보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TV 토론의 기회가 앞으로도 더 있겠지만 지금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한 번쯤은 지금 양 후보가 합의하면 이번 주 후반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선거 직면해서야 예.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본투표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지지층들이 이미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 예. 사전 투표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제 하루 전에 맞습니다. 저희 YTN이 이제 조사해서 네. 보도한 내용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은 글쎄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뭔가 벌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왜 열심히 뛴다고 박영선 후보는 추적을 많이 했다고 네네. 그러는데 추격한 보람이 예. 없이 이렇게 나올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박 후보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지만 결국은 집권 여당에서 예. 부동산 관련 사건이 하나씩 뭐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정치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 관련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당은 점점 이제 이 부분에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 박 후보가 뛰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집단이 이제 자책골로 까먹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 예. 지금 이 줄어들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만큼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이 문재인 정부 5년 차에는 좀 만만치가 않다. 네. 이런 민주당도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죄 릴레이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샤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샤이 진보. 네.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는 이 찍겠다는 응답률이 높긴 합니다만 예. 자, 지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심판론이 강하다 보면 야권 지지층은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여권 지지층은 위축돼서 얘기를 잘 못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표를 찍으러 투표장에 가면 투표장에 많이 가는 세력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조직력이 특히 서울시에서 바닥의 조직력이 탄탄한 민주당이 마지막에 조직동원의 뒷심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또 샤이 진보가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5, 6% 차이로 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예.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면 이낙연 지금 이제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은 3% 내외로 승부가 갈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을 보는데 예. 문제는 과연 이제 이 블랙아웃 기간 일주일 동안 반전의 모멘텀을 박영선 후보가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마지막 예.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32대 55.8이라는 숫자도 차이가 그렇고 크죠. 20대, 30대, 40대가 다 오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운 모습도 야당 지금 쪽입니다. 보이고 네.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변수 뭐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민주당 모두 다 2030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오늘 새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노력이고요. 40대는 지금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가 강한데 예. 지금 또 박빙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대도 그렇고 이 이제 민주당의 숙제가 만만치 않은데 박 후보 이번 주말이 예. 마지막 고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네. 죽도록 뛰겠죠. 두 후보 그렇습니다. 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